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 바닷가 젠 스트라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는 1년에 겨우 한 번 8월에 찾아온다. 바다는 그 외의 기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어쩌다가 어떤 급한 일로 다른 달의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나는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여전히 있었구나 하고 탄성을 올리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다를 둘둘 말아 간이 의자나 그 밖의 온갖 여름 세간살이들과 함께 야외 음악당 밑에 쳐넣어 두었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러나 바다에 대한 나의 관념은 켄트 해안의 옛 경비대 막사에 발목을 잡히게 된 이래 바뀌고 말았다. 나는 이 오두막을 여름 휴가철에만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거의 매 주말을 거기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기묘하게도 나는 그곳에서의 겨울 주말을 가장 즐겼다. 겨울철 해변 피서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선창, 버려진 탈의장, 쓸쓸한 모습으로 덧문이 닫혀진 간이 매점들이 먼지막이천을 씌워놓은 무도장처럼 정지된 활동을 우울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어부들이 장비들을 보관해 두는 타르치를 한 두어 채의 판잣집 위에는 도시 사람들의 눈에 그처럼 한가롭게 바다와 갯벌을 펼쳐주는 수평선을 가로막는 것은 없다. 서쪽으로는 짠물이 드나드는 강 어귀의 늪지, 그 하늘빛 물 웅덩이, 영롱한 비치피 풀들, 그 너머로는 완강하게 버티는 강둑으로 인해 깊어지고 좁혀진 강물이 6노트의 속력으로 사납게 소용돌이 친다. 동쪽으로는 8마일이나 되는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이 네스섬의 등대까지 뻗쳐 있다. 남쪽으로는 바다 그 자체가 뻗쳐 있다. 만조대는 약 200야드 밖에 있지만 썰물이면 1마일 가까이 빠져나간다. 바다는 평평한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아마도 말이 달릴 수 있는 속도보다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고무장화를 신고 건너가는 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밀려 들어온다. 나는 이 사실을 매섭게 추운 12월의 어느 날 한 노인에게서 새우를 사기 위해 걸어 나갔을 때 프랑스까지의 절반 거리는 되는 것 같았다. 알게 되었다. 노인은 그날 새우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자기 할아버지가 프랑스의 난파선에서 쏟아진 금괴를 찾기 위해 달밤에 한 쌍의 말을 데리고 모래밭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노라고 내게 말해 주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은이었고 대낮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의 할아버지였고 또 말도 한 마리뿐이었다 하더라도 물에 젖어가며 들을 만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만약 그 노인처럼 나도 넓적다리께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더라면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모래밭에는 금괴는 드물었지만 다른 보물들이 간직되어 있다. 사실이지 내가 겨울바다를 좋아하는 이유의 하나는 그 표류물의 뛰어난 질과 보다 풍부한 종류에 있다. 강풍이 불어제친 이튿날 아침에는 가장 훌륭한 성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만약 그것이 남풍이었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깡통과 병들은 프랑스식 명칭을 지니게 된다. 이제까지의 그 어떤 지리 공부도 가르쳐주지 못한 자세한 프랑스의 지도를 나에게 가르쳐 준다고나 할까? 한 해 동안에 수집된 물건들의 기록을 보면 동물류, 식물류, 그리고 기물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물류 중에는 차통, 통나무, 돛대토마, 그 밖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침대 스프링, 매트리스, 타이어, 스튜 냄비, 창틀, 해치커버, 그리고 파나마 모자 등이 포함된다. 동물류 목록은 한층 더 슬픈 사연을 이야기해준다. 거의 대부분이 병 또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날개가 기름으로 엉켜붙은 채 죽은 새들이기 때문이다. 식물류로 말할 것 같으면 첨가물 가게를 차릴만 하다.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 프루츠, 사과 및 오얏, 홍당무, 양파, 양배추, 무, 감자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색다른 것은 이따금 끊기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푸짐하게 공급되어 온 코코넛 껍질이다. 말린 코코넛 껍질은 흰재와 끈적거리는 희미한 냄새를 내면서 은근하게 탄다. 이뿐만 아니라 나의 최고로 기념할 만한 날에 관한 얘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날 나는 단 한 번의 파도로 멀쩡한 전구, 양념을 넣은 올리브, 화합물, 토란, 그리고 좀약을 얻었던 것이다. 물이 빠지면 바다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여름에는 재빨리 짓밟히고 뭉개져 버리지만 겨울에는 조수가 다시 밀려올 때까지 거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을 나타낸다. 즉 바람과 물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리듬에 의해서 모래밭에 그려지는 신기하고 멋진 무늬들이 그것이다. 오직 경험이 풍부한 침모만이 그처럼 다양한 주름과 구김살, 그처럼 다양한 접힘과 구겨짐, 그리고 가늘디 가는 십침지를 그것이 나타나는 대로 여실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었을 때는 이랑은 코르된 무늬처럼 깊고 고르다. 바람이 없는 날에는 썰물의 부드러운 물결은 섬세한 지표 위에 아로새겨진 자수, 즉 가루가 된 조개 껍데기가 고운 진주빛 광택을 내는 매끄러운 모래 위에 연속된 갈매기 무늬만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날씨로 말할 것 같으면 해변은 10월에서 4월까지는 끈질긴 추위와 바람, 그리고 습기에 가득 차 있을 것으로 항상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산림지대나 늪지의 느닷없는 추위와는 다르다. 또 그것은 두 가지의 새로운 경험, 서리로 덮인 모래 속에서 얼어붙은 채 뒤집힌 수천 개의 조개 껍데기 하나하나에 정확한 제 목의 눈이 담겨있는 광경, 그리고 손가락으로 짓눌릴 때 느끼는 그 신기한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미끈거리기도 하는 얼어붙은 물거품의 감촉으로 해서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는 것이다. 그러나 번번이 부는 세찬 바람의 속도와 힘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몸을 담가야지 하는 여름철의 바닷가가 주는 불안한 느낌 없이 여름 바닷가의 온갖 낙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이 겨울 바닷가라 할 것이다. 짧은 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 타고르의 희생에서 짧은 글입니다. 어느 해인가 할로원 만성절 때의 일, 동네 아이들에게 줄 캔디가 다 떨어졌지만 나는 집의 불을 켜놓고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나가서 열어주었다. 산에 아이 둘이 나타나자 나는 캔디가 다 떨어져서 너희들 줄 것이 없다고 했더니 한 아이가 아주머님 자쑤시 초콜릿도 없단 말이에요? 하고 물었다. 그렇단다. 하나도 없어. 그러자 그 아이는 들고 있던 봉지에서 초콜릿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E.S. 짧은 글입니다.
그것은 한 푼도 돈이 들지 않는 것이면서도 대단히 값진 것이다. 그것은 베푸는 사람의 재산은 조금도 축내지 않으면서도 받는 일을 더욱 풍족하게 해준다. 그것은 번갯불과 같이 잠깐만 반짝이지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또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그것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선의를 쌓게 하고 서로 간의 우정을 표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친 이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시리에 빠진 사람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슬픔에 잠긴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귀찮고 짜증나는 일에 더없는 명약이 된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구걸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며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선물로 받았을 때만 그 가치가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에게 그것을 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덜 절실하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소. 취리 타게스 안차이거에서 잠깐 생각을. 폴 랩스 선에 관하여 두 명의 승려가 폭우 속에서 진흙탕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그들은 비단 옷을 입은 예쁘게 생긴 한 여자가 흙탕물을 건너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가씨, 이리 오시구려 하고 한 승려가 말했다. 그는 그 여자를 품에 안고 흙탕물을 건너가 길가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같이 온 다른 승려가 그날 밤 어느 절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니 밤이 되자 도저히 못 참겠던지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은 승려들은 여자를 가까이 해선 안 되잖아. 젊고 예쁜 여자라면 더더욱 안 되지. 도대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나? 그러자 여자를 건네준 승려가 대답했다. 난 그 여자를 건네준 순간 그 여자를 잃어버렸네. 자넨 아직도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나? 선의 요체에서. 진 셀리트 MBC TV의 아침 프로 투데이의 진행자. 방학이 되면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바닷가로 가거나 할머니 댁에 가서 놀다 오기 위해 엄마나 아빠가 모는 자동차에 올라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먼 여행을 떠난다 해도 채광권을 끼고 자기 방이나 뒤뜰의 나무 그늘로 가는 어린이들보다 더 멀리 여행을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어린 시절에 읽은 책은 언제나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책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짙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고 높은 파도를 타면서 가장 멋진 모험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맥콜스에서. 제럴드 W. 폴. 카드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느 정도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반신불수인 사람이 천문학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표범이 제 몸의 반점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습성을 바꿀 수는 있다. 유전자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당뇨병에 걸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만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피우던 담배를 끊을 수는 있는 것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한 사람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포커 게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꼭 로열 플러시를 잡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다. 비록 끝발은 약하다 하더라도 요령 있게 잘만 하면 원페이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엑스지에서.
프란시스 게이. 친구하고 같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늙은 정원사 한 사람이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정원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싱싱한 꽃들이 그렇게 많은데 꽃밭에다 별로 돋보이지도 않는 수선화를 심어놓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아, 그거요? 수수한 꽃을 심어놓으면 다른 꽃들이 돋보이기 때문이라오. 선데이 포스트지에서. 엘레인 맥크레이트. 어떤 물건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물건의 진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손에 넣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계절을 위한 단상들에서. 앤 모른 린드버그. 미국 작가, 비행가 찰스 린드버그의 부인.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흐르는 강물이 아닌가 싶다. 산맥들은 이리저리 뻗어나가다가 결국에는 개미탑처럼 작아지기 마련이고 바다는 끝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그러나 강물은 우리의 시야가 닿는 저 끝까지 잔잔히 흘러나간다. 강물이야말로 본래의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오리엔트 북쪽으로에서. 제임스 T. 뉴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토마스 에디슨의 인물 댐댐이로 보아 실제로 있음직한 얘기 한 토막. 에디슨이 처음으로 전등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더욱 개량하는 연구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에디슨은 완성된 전구를 젊은 조수에게 주고 들고 나가라고 했다. 전구를 들고 조심조심 계단을 밟으면서 위층으로 올라가던 그 조수는 2층에 거의 다가서 그만 전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연구진은 전구를 새로 만들기 위해 24시간을 더 작업해야 했다. 새로운 전구가 완성되자 에디슨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먼저 번에 전구를 가지고 올라가던 그 젊은 조수에게 새로 만든 전구를 다시 건네주었다. 그때 에디슨이 취한 태도는 그 젊은 조수의 인생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 에디슨은 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보기 드문 사람들 중에서.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미처럼 자신의 몸으로부터 끈끈한 사랑의 거미줄을 뽑아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한 다음 그 거미줄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잡아야 한다. 에스커 요코 버커울러. 2월은 많은 눈이 내리고 또 녹는 달이다. 사풍이 불어오지만 봄은 약속된 것이며 매서운 추위 속으로 봄의 훈풍이 감돌고 황무지에 재생의 기운이 움트는 계절이다. 6월은 세찬 바람에 가지를 시달리면서 뿌리로 벌써 봄의 꿈틀거림을 아는 헐벗은 나무다. 이렇게 상반된 것 속에 힘이 깃들이는 것은 계절이나 사람이나 모두 같다. 인내나 인격의 힘은 역경을 통해 큰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화합을 이루어주는 것은 사랑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